자, 요거는 있잖아. 말이 진짜 비슷비슷해가지고 엄청 헷갈리거든. 그래서 사람 사이에 뭐가 중요하냐? 차이점, 그리고 공통점. 요게 중요해. 자, 그래서 칠판 봐봐. 먼저 쌤이 알려주면 일단 뭐에 대해서 나오냐? 시민 참여라는 것에 대해서 나와. 알겠죠? 그리고 여기 사람이 몇 명 나오냐? 4명이 나오거든. 그럼 당연히 시민 참여다 어떻게 봐? 긍정적으로 봐. 알겠지? 그치? 자, 그래서 일단 나눠서 보면 여기에 크게 2가지야. 고전적인 이론이랑 그리고 이제 뒤에 보면은 지금 누구로 가느냐? 사람 누구더라? 이제 현대. 그죠? 고전적인 거랑 그리고 그 다음 어때? 현대 이론이랑 이렇게 가거든? 그래서 고전적인 사람이 바로 누구하고 누구냐? 루소라는 애랑 밀이 나와요. 그리고 현대가 바로 누구하고 누구냐? 페이트먼이랑 그리고 그 다음에 바버라는 애. 요렇게 나와. 알겠지? 됐지? 자, 그래서 칠판 봐봐. 말이 진짜 너무너무 비슷하거든. 그래서 선생님이 먼저 핵심을 잡아야 그래서 뭔가가 보이니까 알려줄 거야. 그럼 봐봐. 어차피 4명 다 어때? 시민 참여를 당연히 어때? 긍정적으로 보는 애들이야. 됐지? 자, 그럼 이제 고전적인 이론가 첫 번째 루소는 있잖아. 얘는 제일 중요한 게 이거야. 대의제를 완전 부정해. 알겠죠? 우리는 다 대의제 하고 있잖아. 그래서 대의제를 완전 부정하는 애야. 얘는 그냥 뭐 하라고 하는 애들이냐? 얘는 이거야. 직접 민주주의가 필요하다. 라고 하는 애가 바로 루소인 거야. 알겠지? 그치? 그러니까 그냥 시민이 다 직접 민주주의 참여해야 된다는 거야. 그게 의미가 있다는 거. 그죠?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루소는 어떤 거냐? 굉장히 이상적인 애죠. 알겠지? 그지? 얘는 이상적인 거야. 이상적인 거. 됐죠? 자, 그리고 그 다음 밀이 나와. 그럼 밀은 뭐냐면 그래, 대의제 문제 있기는 하지. 그렇지만 어쩔 수 없어. 그래서 얘는 대의제가 있어야 한다고 봐요. 알겠죠? 대의제 문제 있긴 하지. 하지만 어쩔 수 없어. 그래서 루소보다는 밀이 좀 더 어떤 관점이냐? 현실적 관점이에요. 알겠지? 얘가 좀 더 현실적이네. 그리고 플러스 근데 밀은 어때? 참여를 늘려야 돼. 알겠죠? 그치? 그래, 문제 있기는 하지. 근데 어떤 거야? 참여를 늘려야 돼. 그러면서 얘가 뭘 강조하는 거냐? 여기다가 플러스 요거 써놔. 지방 정치. 알겠죠? 우리 요즘에 여기 보면 뭐라고 지금 나왔었느냐? 지방이라고만 나왔었던가? 아닐 텐데? 여기에 지금 보면은, 지방 수준. 그지? 그래서 여기에서 지방 수준의 참여. 요거를 더 확대해야 된다고 보는 게 바로 누구냐? 밀이 되는 거야. 왜냐면 사람들이 있잖아. 사실 지방자치제도 이런 거 있잖아. 지방이 훨씬 더 어때? 내가 살아가는 문제하고 다 직결되는 거잖아. 그지? 우리 봐봐. 살아가는데 막 영폭력 생기는 거. 그지? 그 다음 뭐 지역난방공사 뭐 이런 거 옮기는 거. 우리 삶에 더 직결되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열심히 참여할 거라고 보는 거야. 됐지? 자, 그리고 그 다음 페이트먼이라는 애의 포인트는 바로 어떤 거냐면 정치만 참여를 한정하지 말라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얘는 포인트가 이거야. 우리가 참여하는 참여의 영역이라는 것 자체가 확대되어야 한다. 알겠지? 페인트의 포인트는 요거야. 참여의 영역이 확대돼야 된다는 거. 정치뿐만 아니라 학교, 뭐 이런 거 등등 여러 가지 있죠? 그럼 모든 것에 우리는 어때? 참여를 해야 돼. 그래서 일종의 얘는 뭐냐면 이 시민 참여라는 것 자체가 뭐라고 보는 애냐? 과정이라고 보는 애야. 알겠지? 그치? 그게 바로 페이트먼이고요. 자, 그리고 말씀한 바버라는 애는 어떤 거냐면 정치 참여야. 근데 얘는 있잖아. 이 참여의 수준을 더 뭐 시키려고 하는 애냐? 심화시키려고 하는 애. 그걸 강조하는 애가 바로 누구냐? 요 바버라는 애야. 알겠죠? 그래서 정치 참여인데 그 정치 참여를 더 심도 있게. 알겠죠? 그지? 뭔가 더 심도 있게 참여를 해야 한다. 라고 하는 애가 바로 바보가 되는 거. 알겠지? 그래서 말이 비슷비슷해가지고 헷갈리는데
그래도 조금씩 차이점은 존재하는 거야. 됐죠? 어쨌든 공통점은 뭐다? 시민 참여 좋게 본다. 됐지? 자, 그럼 이제 1문단부터 보면서 하나하나 디테일들을 볼 겁니다. 자, 보자. 일단 첫 번째 문단. 시민 참여에 대한 나오죠? 긍정적 관점. 처음부터. 일단 누구를 중심으로 여기 체크 고전적 예답을 출구면 돼. 고전적인 민주주의 이론가들을 중심으로 주창된 이래 1960년대 이르러서는 뭐로 지금 발전할 수가 가게 되었냐? 요렇게 연결되죠? 참여 민주주의 이론으로 발전하게 됐어. 됐지? 자, 그럼 이들은 민주적인 사회체제가 제대로 가능하기 위해서는, 기능하기 위해서는 시민에게 당연히 어때? 일단 이게 전제로 깔려. 시민적 자질이라는 게 있어야 돼. 알겠지? 그치? 애들이 하나도 교양머리가 없고 상식이 없고 판단력이 떨어져. 그럼 그런 애들은 참여를 안 하는 게 나아. 그죠? 그래서 시민적인 자질이 있어야 민주주의 사회체제가 가능하잖아. 그치? 그럼 이게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러한 자질에는 시민적 자질에 두 가지가 있어. 정치 문제에 대한 지식 플러스 뭐가 돼?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이 되는 거. 알겠죠? 지식만 있어도 안 돼. 봐봐. 지식에 대한 플러스 이들의 신념을 가져야 자기가 참여를 열심히 하려고 노력할 거 아니에요. 그치? 그래서 두 가지가 있는데 높은 시민 수준의 시민적 자질을 바탕으로 봐봐. 이게 전제로 깔려. 높은 별표야. 알겠죠? 높은 애나 별표에나 높은 수준의 시민적인 자질이 있어야지만이 그랬을 때 어때? 시민 참여가 이루어질 때 민주주의 사회가 성공적으로 기능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다가 바로해서 뭐라고 쓰느냐? 전제 조건이라고 쓰는 거야. 알겠죠? 시민의 수준이 너무 떨어져. 그럼 걔네들은 정치 참여 안 하는 게 훨씬 나아. 알겠지? 오히려 시민들이 있잖아. 너무 이기적이야. 그럼 걔네들이 내리는 판단이라는 건 다 공공성을 해치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시민 참여 안 하는 게 나아. 알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봐봐봐. 뒤에 문제에도 그게 나오는데 실제로 그런 사례들을 여러 주변 국가들에서도 다 보잖아. 알겠지? 그치? 그래서 시민 수준이 높아야 돼. 일단. 그런 애들이 정치 참여를 하고 시민 참여를 할 때 민주주의 사회가 성공적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거. 됐지? 자, 이제 문단 바뀌는 거야. 그럼 민주주의 사회에서 시민 참여에 대한 기본적인 가정을 제공한 대표적인 학자가 있는데 걔네들이 바로 누구냐? 고전적 예답을 추구하면 되죠. 그 고전적인 민주주의 이론가로 대표되는 분류되는 애가 누구다? 루소하고 밀이 있다. 알겠지? 그래서 두 명의 사람이 있어. 그럼 루소는 봐봐봐. 참여의 의미를 일단 얘기해. 얘는 뭐냐면 얘한테 참여라는 것은 이거야.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거야. 알겠지? 그지? 얘한테 참여라는 것은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어때 영통역 뭐부터 시작해가지고 무슨 지하철 뚫리면 어디다가 역을 지을 것이냐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럼 거기에 참여를 하는 거고 그리고 그 다음 루소에 따르면 인간은 이게 진짜 중요해. 일반 의지 동그라미 이거 별표야. 얘는 긍정적이야. 공동의 이익. 알겠죠? 그치? 공동의 이익하고 연결해놔. 됐지? 우리 공동의 이익이라는 것을 세 글자로는 뭐라고 부르니? 공동선이라고 불러. 알겠죠? 루소는 있잖아. 인간이 누구나 뭘 갖고 있다고 봤냐? 일반의식을 갖고 있다고 봤어. 그럼 일반의식은 긍정적인 거다. 다 공동선을 추구하려는 경향. 그게 인간에게 있다고 본 거야. 그리고 중요한 게 이거야. 일반의식이라는 것은 타인에 의해서 대표될 수 없다는 거. 그래서 얘는 대의제를 반대해. 알겠지? 그지? 타인에 의해서 대표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어때? 선거를 통해서 선출된 의원이 시민들의 의사를 대표하는 대의제 하에서의 시민은 단지 의회의 구성원에 대한 선거가 이루어지는 동안만 자유로울 뿐이다. 이게 무슨 말인 거냐면 자 실만 한번 봐. 여기에서 말하는 자유라는 말의 의미는 이거야. 의회 구성원에 대한 이때 선거 이루어질 때만 우리는 어때? 선거에 참여하는 거잖아. 알겠죠? 그래서 시간 한번 봐. 루소 말의 포인트는 어떤 거냐면 우리가 잠깐 옆에다 쌤 써줄게. 얘는 인간이 의사 결정 과정에 뭐 할 때? 직접 참여할 때 우리는 뭘 느껴? 자유로울 수 있다야. 알겠지? 그지? 루소 말의 포인트는 이거야. 그러면 봐봐. 내가 국회의원을 뽑아.
그럼 그 국회의원을 뽑는 거에는 일종의 의사결정인 거죠? 그럼 그때 내가 직접 참여를 해. 그럼 나는 그때만 자유로운 거야. 그 이후부터는 누가 해, 정치를? 지금 선발된 애들이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인간이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거야. 됐지? 그래서 루소는 있잖아. 대의제를 완전 반대하는 거야. 됐죠? 자, 그래서 다음 문장 나오지. 루소는 일반 의지와 조화를 이루려는 시민 각자의 의사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대의제 하에서의 제한된 참여가 아니라, 그럼 이거는 어때? 얘는 비판하는 거야. 참여에 의해서 직접 민주주의 완전 별표죠. 이게 바로 누구야? 루소야. 알겠죠? 그러니까 루소 생각은 오히려 심플해. 알겠지? 루소는 뭐냐? 딱 머릿속으로 정리하면 이거야. 얘 입장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이거야. 일반 의지라는 것은 누구에 의해서 뭐 될 수 없다? 대표될 수 없다. 알겠죠? 일반 의지는 대표될 수 없기 때문에 대의제에 반대해. 그래서 뭐 해야 돼? 직접 민주주의를 해야 돼. 알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되게 극단적인 거야. 알겠지? 굉장히 이상적인 거고. 됐죠? 요게 바로 루소인 거지. 그지? 자, 그리고 하나 더. 이 사람은 또 뭘 중요하게 봤냐? 시민 참여에 교육적 기능이 중요하다고 본 거야. 그러니까 봐봐봐. 시민 참여의 교육적 기능이야. 그게 무슨 말이야? 시민 참여를 하면 그게 뭐다? 교육적인 되게 많은 기능이 있다 이 뜻인 거야. 그지? 그래서 뒤에 설명이 나와. 그래서 참여 과정에서 책임있고 개별적인, 봐봐봐. 책임있고 개별적인 자회적 정치적 행동이 개발될 수 있어. 그럼 봐봐. 요 말이 바로 뭐야? 교육적 기능인 거. 알겠죠? 그죠? 그 교육에 도움이 된다 이거야. 사람들이 있잖아. 내가 직접 민주주의 하에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나는 어때? 그 능력이 개발이 된다는 뜻인 거야. 그지? 그래서 개발될 수 있는 사회가 이상적이고 이런 교육의 과정을 통해서 그럼 그 교육이 바로 뭐야? 시민 참여. 알겠지? 그럼 개별 시민들은 자기가 공동체에 속해 있다는 느낌을 더 받게 되고 그리고 당연히 어때? 공공 영역과 사적 영역 사이에 갈등을 느끼지 않을 수 있게 돼. 그럼 칠판 한번 봐. 여기에서 공공 영역하고 연결되는 걸 다른 말로 뭐라고 쓸까? 일반 의지라고 쓰는 거야. 알겠지? 공공 영역하고 연결되는 거 일반 의지야. 그리고 잘 들어. 그럼 루소는 기본적으로 어때? 사람들이 일반 의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적인 걸 추구하고자 하는 것도 있다고 보는 거야. 그지? 그리고 두 가지가 서로 뭐 될 수 있다? 자연스럽게 조화 이룰 수 있다 라고 하는 거. 알겠죠? 뭘 통해서? 시민 참여를 통해서. 알겠지? 그지? 그래서 이거는 루소가 생각하는 시민 참여의 의의야. 얘는 이렇게 시민 참여를 통해서 뭐가 가능하다? 공공적인 거랑 사적인 거랑 서로 자연스럽게 조화도 된다. 알겠지? 그지? 시민 참여 자체가 교육적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알겠죠? 그지? 그러니까 우리 그런 거 있잖아. 내가 직접 민주주의 하에서 내가 계속 참여를 하다 보면 봐봐 느끼게 돼. 결국 어떤 거냐면 내 것만 내세우는 게 아니라 공동체를 위한 게 결국은 나를 위한 게 될 수도 있다 라는 걸 느낄 수 있을 거 아니야. 몸으로 체감할 수 있게 될 수도 있겠지. 그치? 그럼 그 과정에서 어때? 눈앞에 있는 단기적인 내 이익만 보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볼 수도 있게 된다는 뜻인 거야. 알겠지? 그치? 자, 그 다음 이제 밀로 갑니다. 자, 그럼 밀은 모든 시민이 있잖아. 국가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권력인 지금 주권에 대해서 발언할 수 있을 힘을 지닐 뿐 아니라 적어도 약간의 공적인 기능을 담당함으로써 통치에 실제로 참여할 수 있는 게 가장 좋은 거야. 자, 그래서 잘 봐봐. 우리 여기 앞에 있었던 루소랑 밀이랑 시민 참여의 영역이라는 것 자체에 좀 차이가 있어. 그게 바로 뭐냐? 다시 보면 루소의 시민 참여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이거야. 의사결정. 알겠지? 루소는 의사결정 참여야. 됐죠? 자, 근데 밀은 달라요. 밀은 어디에 지금 참여하는 거냐? 통치에 실제로 참여하는 거야. 알겠죠? 됐지? 얘는 통치에 실제로 참여야. 그래서 거기 비교 표시해놔. 됐지? 의사결정이라는 것 자체에 참여하는 게 바로 누구다? 루소가 되는 거고 밀은 어때? 통치에 실제로 참여하는 거. 됐죠? 그럼 그게 가장 좋은 형태야. 그럼 시민 참여 자체가 유익하며 그럼 봐봐. 시민 참여가 유익하다는 건 어때? 루소나 밀이나 똑같은 생각인 거죠. 그지? 그래서 유익하고 궁극적으로는 있잖아. 모든 사람이 그럼 봐봐. 모든 사람이 국가주권에 참여해야 돼. 그럼 그게 뭐하고 연결돼? 통치에 참여한다는 말하고 똑같은 거야.
알겠지? 그지? 국가주권에 참여한다는 말이 통치에 참여한다는 말하고 똑같은 거야. 됐죠? 자, 그래서 디테일하게 지금 갈라지는 것이요. 얘는 의사결정 참여. 그리고 얘는 어디야? 통치 참여. 알겠지? 됐지? 자, 그리고 그러나 현실적인 거. 아까도 얘기했지만 루소는 있잖아. 뭘 고려를 하는 거냐? 현실적인 것을 고려를 하는 거야. 규모가 크면 모든 사람의 참여가 안 되잖아. 그럼 이런 경우 이상적인 형태의 통치가 바로 뭐가 돼? 대의제가 돼. 알겠지? 그지? 그래서 밀은 있잖아. 대의제가 있어야 한다고 보는 거야. 대의제를 부정하지 않아. 알겠지? 왜냐면 현실적인 한계 때문에. 됐지?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얘는 너무 이상적. 얘는 어때? 현실적이다. 그지? 현실적으로 대의제는 어쩔 수 없이 필요한 거야. 그리고 그 다음 루소와 마찬가지로 공통점. 얘도 어때? 참여의 교육적 효과를 강조했다. 그치? 그래서 루소도 아까 어땠어? 참여하면 교육적 기능이 있다. 그리고 밀도 똑같이 어때? 이런 참여를 통해서 뭐가 있다? 교육적인 효과가 있다. 라고 한 거야. 그치? 그럼 밀도 참여의 교육적 효과 강조야. 그럼 밀에 따르면 사회 구성원이 도덕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바람직한 자질을 함양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은 정부의 조건이야. 어느 정부든 1차적인 과제는 바로 뭐냐? 구성원의 자질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뭐 시켜줘야 돼? 계몽시켜줘야 돼. 우리 계몽이 뭔 뜻이야? 어리석음을 일깨우다. 이걸 계몽이라 그래. 알겠지? 자, 그래서 계몽시키는 거야. 그리고 이 바람직한 시민적 자질은 있잖아. 뭘 통해서 가능해? 대중적이고 참여적인 제도 및 기구를 통해서 가능해. 됐죠? 그게 바로 뭐야? 시민 참여. 알겠죠? 됐지?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거와 똑같은 얘기야. 밀은 시민 참여를 통해서 어때? 교육적 효과가 이거야. 시민의 바람직한 자질이 함양이 된다. 그게 바로 교육적 효과. 알겠지? 됐지? 그럼 봐봐. 다른 거 보이지? 루소가 말하는 교육적 효과의 포인트는 이거야. 공적 효과, 공적인 영역이랑 사적인 영역이 궁극적으로 조화되게 된다는 거. 알겠지? 애들이 자꾸 사적인 거 이기심 같은 걸 내세우지 않게 돼. 그리고 그다음 밀은 포인트가 바로 뭐냐? 사람들이 어때? 바람직한 그런 자질을 함양할 수 있게 된다는 거. 됐지? 자, 그리고 참여를 얘는 지금 하나 더 추가해. 그 참여의 교육적 효과가 있잖아. 어디보다? 중앙보다는 어디에서 더 크게 나타난다? 지방에서 더 크게 나타난다. 그래서 뭘 중시? 지방자치를 중시했다는 거. 됐지? 그래서 이 지방자치에 대한 얘기는 앞에 어디에서 없었던 거야? 루소에서는 없었던 거죠? 얘는 나오는 거야. 자, 그래서 개인의 일상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이슈는 그 봐봐. 일상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게 그게 바로 뭐 지방하고 연결되는 것이요. 그 지방적인 수준에서 다루어지고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할 정치인으로 선출될 기회 역시 지방적 수준에서 부여돼. 그래서 밀은 지방적 수준에서의 참여를 통해서 그럼 이걸 통해서 결국 어때? 더 큰 규모의 정부에서 민주주의를 수행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고 만일 개인에게 지방적 수준에서의 참여 기회가 마련되지 못한다면 전국적인 수준에서의 이것은 어때? 소용이 없을 거다. 그럼 봐봐. 잘 들어. 연결하면 이거야. 밀은 이거야. 지방 수준에서 먼저 참여를 해. 그럼 여기서 어때? 공부를 하게 되는 거야. 그걸 통해서 어디로 나갈 수 있다? 전국적 수준으로 나갈 수 있다. 이건 거야. 알겠지? 지방에 참여를 하면서 전국적 수준으로 나갈 수 있다. 그러니까 중간에 지방을 거치지 않으면 안 돼. 알겠지? 그치? 왜냐면 지방에 거쳐야 그게 교육적 효과가 커. 나랑 연결되는 거, 나랑 직결되는 거, 그런 것들을 한번 연결해서 내가 참여를 해봐야 그래야지만이 이런 능력이 다 길러진다는 뜻인 거야. 됐지? 자, 그 다음 그럼 이제 여기까지 뭐가 끝나? 고전적 관점 끝났죠. 그지? 자, 이제 어디로 가냐? 현대적 관점으로 가는 거야. 페이트먼이랑 바버로. 자, 그럼 보자. 루스와 밀의 관점은 참여민주주의 이론으로 발전해서 현대사회에 대한 논의로 이어져. 그럼 참여민주주의 이론에서 시민참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해서 다양한 영역에서 잘 들어! 잘 봐! 여기에서 시민참여가 이 부분 중요. 다양한 영역에서 참여한다는 의미로 확대되었다. 알겠지? 자, 그럼 우리 추가하자 여기다가. 그럼 여기에서 고전에서 현대로 넘어오면서 시민 참여라는 것의 의미는 확대되었다.
라고 할 수 있겠지. 그지? 고전에서 현대로 넘어오면서 시민 참여의 의미라는 것은 확대되었다. 그지? 그러니까 정치뿐만 아니라 다양한 영역이야. 됐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표적인 이론가가 바로 누가 있느냐? 페이트먼이랑 바보라는 애가 있어. 됐죠? 자, 그럼 일단 페이트먼은 뭐냐? 현대사회에서 삶의 다양한 영역으로부터 표출되는 집단적 불만, 소외를 해소하는 방안이 참여야. 그럼 봐봐봐. 참여의 의미를 좀 다르게 보고 있죠? 그치? 앞에 누구하고 달라? 루소하고 밀하고 다르죠? 그치?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하자. 루소는 뭐라 그랬어? 얘는 의사결정 참여. 그리고 밀은 뭡니까? 통치 참여. 그치? 자, 그리고 페이트먼은 뭐가 지금 참여가 되는 거야? 집단적 불만과 소외감을 해소하는 거. 그게 바로 뭐다? 참여가 된다. 됐지? 자, 그럼 참여를 주로 있잖아. 선거에서 투표로 제한해서 이해하는 대의제 민주주의의 한계를 지적해. 오, 그럼 얘는 추가하면 얘 어때? 대의제의 한계를 지적한 거. 근데 그렇다고 해서 대의제 없애라. 직접 민주주의 해라. 이건 아니야. 알겠지? 그치? 얘는 대의제 없애라야. 근데 얘는 그렇다고 해서 대의제 아예 없애라. 이건 아니야. 됐죠? 자, 그래서 페이트먼에 따르면 대의제는 모든 사람이 최대한의 참여를 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니야. 그리고 자, 이제 다음 페이지로 갑니다. 자, 그리고 그 참여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선거에서의 투표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개인의 삶의 과정 속에서, 궤적 속에서 항상 존재하는 일종의 뭐라 그랬어? 과정이 된다. 그래서 7번 봐봐. 아까 선생님이 여기다가 지적해줬던 거 기억나죠? 지금 페이트먼은 뭐라 그랬다? 참여를 과정으로 본다는 거. 알겠지? 내 삶의 전체 궤적에서. 그러니까 내 인생 전체가 뭐가 돼야 돼? 참여가 돼야 돼. 알겠죠? 삶의 과정 전체가 참여가 돼야 돼. 자, 그래서 참여 주체인 시민이 있잖아. 여기 체크. 직장부터 시작해서 어때? 다양한 영역에서 참여를 해야 돼. 아까 얘기했었지? 이게 요 말이야. 참여의 영역을 뭐 시켰어? 확대시킨 거. 알겠지? 그치? 정치에만 참여하는 게 아니야. 그럼 이렇게 해서 민주주의가 뭐가 되는 거냐? 이거야. 일상이 참여니까. 생활화. 알겠지? 내 일상이 다 참여야. 생활화가 되고 민주적 문화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진정한 참여 민주주의를 확립하고 지속시켜 나갈 수 있는 기제다. 그럼 참여가 체제에, 잘 봐. 반론이 있어. 자, 지금 여기다 출거나 체제의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다는 반론. 그럼 여기다가 예상되는 반론이라고 써. 그치? 누구에 대한 반론이야? 페이트먼에 대한 반론이야. 됐죠? 그럼 거기에 대해서 페이트먼은 잘 봐.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묶어서 페이트먼의 반박이라고 써. 요렇게. 됐지? 예상되는 반론에 대해서 페이트먼이 반박을 한 거야. 근데 이게 무슨 말인 거냐면 봐봐. 계속 봐봐. 온갖 시시콜콜 어떤 거냐면 구성원들이 계속 개입을 하는 거야. 알겠지? 그치? 시시콜콜 구성원들이 개입을 해. 그러면 오히려 어떠니? 그 체제가 안정될 수 없단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뭐랑 똑같은 거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 봐봐. 정치뿐만 아니라 회사 생각해봐. 알겠지? 왜냐면 페이트먼은 뭐라 그랬어? 참여가 과정이라 그랬잖아. 그지? 회사뿐만 아니라 장사도 다 똑같아. 어떤 거냐? 여기 지금 사장이 있어요. 하지만 여기 있는 직원들도 다 어때? 다 참여를 하는 거야. 알겠지? 그지? 근데 얘네가 다 참여를 해. 근데 사장이 뭘 하겠다 그래. 그럼 계속 얘네가 딴지야. 알겠죠? 그거는 뭐가 문제고, 그거는 뭐가 문제고, 그거는 뭐가 문제고. 계속 딴지를 걸면, 그치? 그러면 당연히 회사 입장에선 어떠니 그 존립이 위태롭게 될 수도 있는 거야. 알겠죠? 그죠? 그래서 너무 그렇게 계속해서 막 모든 거에 다 참여를 하고 막 비판을 하고 목소리를 내고 그러잖아. 그러면 오히려 체제의 안정성이 뭔가 위협받을 수 있지 않겠어? 라고. 알겠지? 그치?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야. 그런 반론에 대해서 페이트먼은 뭐라고 하냐? 아니다. 이것 자체가 체제의 존속과 유지에 필요한 자질을 발전시키는 별표 교육적 기능. 알겠지? 그치? 교육적 기능. 그럼 칠판 한번 봐. 오, 공통점. 페이트먼도 얘네들하고 똑같이 어떤 거야? 참여의 교육적 기능을 인정하고 있는 거죠.
알겠지? 그지? 세 명의 공통점이 다 뭐냐? 참여의 교육적 기능이 다 있다는 거야. 알겠죠? 되지? 그래서 루소도 참여 교육적 기능이 있다 그랬고, 밀도 있다 그랬고, 그리고 페인트먼도 똑같이 어때? 참여의 교육적 기능이 있다 그러는 거. 되지? 그래서 참여는 그렇게 교육적 기능이 있기 때문에 체제의 안정성에는 아무 문제가 없을 거다 라고 반박을 했다는 거야. 되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문답. 이제 누굽니까? 바보예요. 그럼 바보는 대의제로 이루어지는 현대의 민주주의 정치를 뭐라고 했냐? 약한 민주주의. 그래서 얘도 어때? 대의제를 비판해. 알겠죠? 이것을 약한 민주주의라고 했으니까. 그럼 봐봐. 바보도 대의제를 비판하고 있죠. 요건 약한 겁니다. 약한 거. 그치? 자, 그래서 약한 민주주의라고 보고 대의제는 있잖아. 개개인의 정치적인 의지를 위임해버리는 거잖아. 국회의원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그래서 개인의 자유와 양립할 수 없다라고 했어. 오, 그럼 잘 들어. 봐봐봐. 이거랑 연결되는 거 여기다 써놔. 요렇게 해서 누구랑 유사? 루소와 유사한 관점. 알겠지? 그치? 루소와 유사한 관점이라고 써놔. 아까 우리 루소가 뭐라 그랬어? 참여해야 뭐 한 거라 그랬어? 자유로운 거라 그랬죠. 그치? 그럼 얘도 똑같아. 내 거를 위임을 해버리잖아? 그럼 그건 내 자유가 없는 거야. 그치? 그래서 누군가에게 내 거를 위임한다는, 봐봐! 내 걸 딴 보고, 야, 나 대신에 너가 해? 그럼 내 자유를 얘한테 준 거잖아. 내 의사결정의 자유 같은 걸. 그치? 그러니까 이 자유랑 위임을 하는 거랑은 양립이 안 된다는 뜻인 거야. 그래서 이거 누구랑 비슷해? 루소랑 비슷해. 됐지? 그리고 대의제가 법적으로는 선거권의 평등을 보장하지만 실질적인 평등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경제적, 사회적 요소는 제외하고 있으며 시민 참여를 위인하고 촉진하는 요소를 발견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됐지? 그래서 이 말이 무슨 말이 뭐냐면 법적으로는 당연히 어때? 선거권 평등 보장하고 있죠. 누구나 다 우리 다 똑같이 뭐 갖고 있어? 선거권을 갖고 있으니까. 그지? 근데 법적으로는 보장하지만 근데 사실 실질적인 평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요소가 필요하잖아. 그지? 근데 그런 것들을 대의제는 어때? 제외하고 있다는 거야. 알겠죠? 됐지? 자, 그리고 시민 참여를 유인하고 촉진하는 요소 발견하기 힘들어. 그리고 바보는 강한 민주주의는 금방 강한 민주주의 동그라미죠? 그게 바로 뭐다? 참여민주주의야. 알겠지? 그지? 자, 그래서 참여민주주의라는 것은 바로 뭐냐? 시민 교육을 통해서 굳건해지고 민주시민적인 태도와 다양한 참여 제도를 통해서 공동의 목표를 추구하고, 그럼 봐봐. 공동의 목표 동그라미하고 뭐? 공공선하고 연결돼. 그리고 상호작용을 하는 시민의 지금 공동체 의존을 해. 되지? 자, 그리고 한편 바보는 참여민주주의가 개인들의 자치 능력을 무한히 신뢰한다는 비현실적 가정에 기초한 게 아니라 그랬어. 얘는 뭘 중요하게 보냐? 포인트가 이거야. 소수의 사람이, 여기서 말하는 소수의 사람이라는 것은 아마 소수의 뭐랑 연결돼? 엘리트하고 연결되죠? 다수의 평범한 사람을 지배하려는 데서 생기는 실수보다는 다수의 평범한 사람이 자신을 다스리는 데 생기는 실수가 더 적을 것이다. 그래서 얘는 둘 다 인정을 해. 봐봐. 소수의 엘리트가 저지를 수 있는 실수가, 그리고 다수의 시민들이 저지르는 실수보다 더 많다. 알겠지? 됐지? 오케이? 그럼 봐봐. 얘 뭐야? 어차피 다 실수가 생길 수 있어. 그지? 하지만 누가 더 실수를 많이 할 수 있어? 이런 소수의 엘리트가 더 많은 잘못을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거보단 이게 나아. 이 말인 거야. 알겠죠? 됐죠? 자, 그리고 그 다음 잘 봐. 그리고 또한 그는 개인들 간의 의견 불일치라는 것은, 그럼 당연히 어때? 참여하면 어떠니? 의견 불일치라는 게 발생하잖아. 근데 그것은 상호 협력을 통해서 공적인 이익과 균형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그래서 칠판봐. 우리가 과거에 대해서 비판이 가능하죠? 너무 또 이상적으로 보잖아. 아니, 봐봐. 학교에서 뭐 결정하고 하는데도 진짜 서로 싸우고 난린데 어떻게 이런 데서 의견 불일치가 상호협력을 통해서 공적이익하고 균형이 돼. 그치?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어때? 이 상호협력이 가능성에 대한
지금 어때? 대해라고 쓰자. 대해 너무 신뢰를 했다는 한계가 있다. 알겠지? 그죠? 상호협력에 대해서 그 가능성에 대해서 너무 신뢰를 한 사람이 또 바보라고 할 수 있다. 알겠지? 그치?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4명 정리를 했는데 말이 진짜 너무너무 비슷하잖아. 그치? 그래서 이게 이런 게 시험 문제가 어려워요. 알겠지? 너무 다 똑같으니까. 그치? 근데 핵심을 다시 찾으면 공통점은 뭐다? 얘네가 시민 참여 긍정적으로 보는 거고, 그리고 이제 각각 어때 차이점들이 있어줘. 그치? 근데 여기에서 핵심이 이거야. 루소는 어때? 데이제 완전 안 돼. 근데 봐봐. 얘네들은 데이제 완전 안 돼는 아니야. 알겠죠? 비판은 해. 그치? 근데 데이제 완전 안 돼. 무조건 직접민주주의 해야 돼. 이건 오로지 루소밖에 없어. 알겠죠? 그치? 그리고 그 다음에 밀은 어때? 데이제 현실적으로 필요해. 대신에 참여를 강화하면 된다. 그것도 어때? 지방 수준의 참여. 그치? 그래서 지방으로만 참여하는 게 아니라 이걸 해야 전국 단위가 가능해진다. 그치? 자, 그리고 페이트먼은 뭐냐? 포인트가 이거야. 참여 영역을 확대시켰다는 거. 정치뿐만 아니라 학교, 뭐 어디, 일상생활 전체가 뭐가 돼야 돼? 참여가 돼야 돼. 그래서 참여는 우리 인간의 삶의 과정하고 똑같다. 그치? 그리고 박어는 뭐냐? 이게 아니야. 얘는 참여가 뭐 되는 거냐? 심화. 그래서 이게 이거야. 강한 민주주의. 알겠지? 그지? 우리가 강한 민주주의는 뭐냐면 우리가 참여를 심화시키는 거야. 그 심화시킨다라는 게 어때? 뭔가 참여의 강도를 높이는 거지. 정치 참여할 때. 공공선을 지금 내가 이루기 위해서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등등. 그지? 그래서 그게 바로 방어. 됐죠? 얘하고 어때? 데이제를 비판하긴 했다. 하지만 데이제 없애자고 하진 않는다. 그리고 바보의 포인트 요거야. 둘 다 어차피 사람이면 다 어때? 실수를 저지를 수 있어. 하지만 소수의 엘리트가 저지르는 실수가 다수의 시민이 저지르는 실수보다 더 많을 것이다. 그래서 얘는 어차피 완전하지 않다라는 건 전제로 깔고 가는 거. 알겠죠? 그치?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어디까지 본 거냐? 시민 참여까지 봤어요. 그래서 일단 오늘 비문학을 많이 해가지고 집 가가지고 다시 한번 다 읽어봐야 돼. 안푼 문제도 다시 풀어보고. 알겠지?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무엇을 할 것이냐? 문학을 할 거예요. 알겠지?